안녕하세요, 망치정선입니다. 자, 지금 그 칸막이 철거는 지금 이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거가 다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이런 확장 부분, 이 부분 지금 2칸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내일 마저 철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존에 그 안방이 되어 있던 이 공간 자체가 일부는 브로크 시멘트 블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시멘트 벽돌로 해서 벽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저 정리를 다 했고요. 그 철거를 하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상단에 지금 여기가 한 20-30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그 주택인데 구조물이 엄청 튼튼해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보의 그 간격 자체가 지금 2m 한 2,500 정도 미만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엄청나게 상태가 양호하고요. 그리고 철근 부식 자체가 지금 전혀 유관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상령식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착공을 하고 건물 완공할 때 이거를 이제 설치를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명 자체가 전혀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이제 보이지 않을 만큼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지금 내일 그 공정은 여기 있는 패콘 자체를 모조리 싹 바깥으로 빼낼 겁니다. 빼낼 거고 지금 공간 자체를 완전히 평면 계획 자체를 완전히 바꿀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모두 정리를 하면서 바닥에 있는 지금 난방 배관 요거까지 저희가 철거를 다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목 작업이 이제 투입이 되겠죠. 자, 그 전에 이제 공정별로 따지면은 이제 창호를 저희가 발주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큰 틀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실측을 다시 할 겁니다. 깔끔하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단 그 다락 공간 자체도 저희가 일부러 이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이렇게 철거를 해보니 계단 올라가는 이 공간 그 자체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같이 타설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철거를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비내력벽만 손을 댈 수가 있고요. 함부로 이런 그 구조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벽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적 구조 자체도 그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 2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슬라브형 자체를 지지를 해주는 그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은 주택들을 보시면은 그 리모델링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잘은 없어요. 보통 테두리 쪽으로 주택에 이제 테두리 있는 테두리 보들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벽돌로 해서 슬라브를 지지해주는 그 경우들이 2층 구조물에는 많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슬라브형 구조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보가 야무지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공간 자체가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바닥 여기는 지금 다락 공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부식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철근 이 철근의 부식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외벽에서 누수가 침투가 되어서 부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락 공간에서 바닥에 난방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습해서 이렇게 부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식 상태를 보니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이게 지금 표피만 지금 부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콘크리트 매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철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비에 노출이 안 돼 있다 하면 부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노출 부위는 습기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식이 잘 됩니다. 여기는 또 주방 공간으로 썼던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표피 보이시죠? 표면 부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붉게 부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만 봐도 이 철근의 상태를 이제 대충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상태가 양호해요. 양호하고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이 부착 강도가 완벽하게 잡고 있어야지만 이 구조물로 완벽한 이제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철거를 했었을 때, 보통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단면이 많이 깨져 있거나 손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옥상의 그 방수 상태라든지 구조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죠. 콘크리트가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양성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되게 깨끗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도면을 확인을 해도 구조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고, 지금 여기 대각선에 보시면은 또 리모델링이 한참 진행 중인 현장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비춰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 그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청나게 지금 위험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보호 있죠. 이런 보호 자체를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구조 변경을 하고 있어요. 이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파이프들을 동발이라든지 기타 이런 파이프들을 걸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2층짜리 건물인 것 같은데 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런 그 파이프가 지금 뭐 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들어서 한번 가봤더니 엄청나게 위험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사를 하실 때 건물주 분께서 물론 이렇게 욕심이 나서 이런저런 구조 변경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하는 그 욕심이 있겠지만은, 이 시공하시는 업자분과 시공 기술자분들께서 충분히 잘 설득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위험이 가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상 이 구조 보강을 한다는 거, 조적 구조의 그 구조 보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조적 구조 자체는 구조 보강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조적 구조의 그 특성상 내진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브로크 자체가 이미 균열이 다 있는 구조물인데, 거기에 구조 보강을 아무리 뭐 동발이 기둥을 하고 뭐 빔을 안 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최상층에 있는 그 슬라브형 자체를 지탱을 해주고 받쳐주는 역할인데, 결국에는 칸막이에 있는 역할로 인해서 이 그 조적 같은 경우는 구조에 대한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오래된 그 주택들은 외 벽면이 1.0B 또는 2.0B로 저적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상층에는 통 슬라브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각 모퉁이에 사각 모퉁이에 이제 그렇게 기둥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충격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가 받치고 있냐면은 조적이 슬라브를 받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무리하게 철거를 하고 뭐 구조 보강을 하고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거기서부터 힘에 대한 능력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힘을 좌지우지하는 그 구성이 갖춰지고 있는 그 기둥과 벽체에서 받는 힘과
새로 구조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구조 계산을 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예전에 있는 그런 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칸막이 벽에서 새롭게 그 개선을 시켜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치형 구조를 따서 벽체를 일부 기둥을 살려두고 아치형 구조를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벽에 대한 힘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상부에 있는 슬라브를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원리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보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구조물은 저는 무리한 확장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현장 들어가는 대부분의 공간에도 기존에 있는 그 공간과 벽체에서 개선을 해서 탈바꿈을 하지, 그리고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현장에서 철거를 하면서 그 내부의 그 사항들을 한번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 자체를 어떻게 해서 개선을 시키는 게 맞는지 현장 경험과 그만한 이제 그 시공 그 능력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의 집은 꼭 현장에 가서 천장 den조를 열어봐야지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콘크리트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철거를 하는 그 영상과 철거를 다 했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찌되었던 지금에 있는 이 하중을 받고 있는 이 비내력벽에 있는 그 칸막이의 구조물, 이 무게는 나가도 돼요. 구조적으로 이 볼을 지탱하거나 하는 힘은 전혀 없으니까 나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닥 또한 지금 방통이 지금 두껍게 쳐져 있는 이 물량도 전체적으로 다 빼낼 겁니다. 보시면은 리모델링 공사를 2번 했어요. 자, 첫 번째 이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이 바닥이 기존에 있는 바닥의 난방 배관입니다. 그리고 들어왔었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한번 했어요. 거기에 기존에 있는 바닥에서 또 10전을 돋우면서 난방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부분과 이렇게 최상으로 올라가는 그 방바닥 부분은 단 차이가 2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철거를 10전을 더 끌어내서 배관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인입을 해서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여기에 누적을 시켜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물건을 다 빼내고, 칸막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경량 칸막이를 이용해서 불연 소재를 이용해서 칸막이를 형성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또 개보수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판넬 패널을 이용해서 칸막이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욕실 부분 같은 경우는 조적을 쌓으면서 방수에 완벽한 방수를 하기 위한 단계이다 보니 조적을 쌓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그 사진과 영상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그 공사 과정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아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게 정말 자기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구독도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일리가 있고 배울 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만 꼭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